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3,407억 원의 채무, 즉 현재의 빚을 갚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들은 오히려 채무를 5,077억 원 늘렸습니다. 부채, 즉 현재의 빚과 미래의 빚을 합친 것도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은 1조 4천억 원 늘어나는 데 비해 새민년의 부채 증가는 세배에 육박하는 4조 원에 이릅니다. 이 성적표는 앞으로 민선 6기 지방정부를 누가 경영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잣대입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빚폭탄을 늘린 새민년 후보를 뽑을 것이냐, 그래서 나라 살림을 거들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빚을 떠넘길 것이냐, 아니면 빚폭탄을 줄여서 건전재정으로 지방정부 경영을 제대로 해낼 새누리당 후보를 뽑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지방의 참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정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지방 곳간을 거들려면 인기 영합적이고 급조된 졸속 포퓰리즘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려는 빈껍데기 후보들에게는 민선 6기 지방정부로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공, 이 3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한 몸으로 제대로 굴러가서 모든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립니다. 다음은 세월호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민년은 어김없이 정치 공세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에 막혀있는 것처럼 새민년이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시켜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는 국조특위가 출발하지 못하는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새민년의 어깃장으로 변질됐습니다. 당대표, 당대변인,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을 이토록 모질게 돌팔매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거나 전행을 일삼았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비서실장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대통령 흠집내기용 정치공세의 해방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새민년은 세월호 사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사고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자성은 그저 말뿐입니다.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시를 비롯해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일어난 지역을 보면 새민년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년 전 청해진 해운 소속 선박이 긴급 배항하는 사고가 있었을 때 인천시가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장이 직접 청해진 해운에 물류 대상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시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결국 더 큰 사고를 낳은 것이 아닌지 남몰래라도 자책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민년은 책임은 안 지고 책망만 해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한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민년이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민년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자에 대해서 기부금 총리니 안대희 통지법을 만들겠다니 운운하며 인격살인 수준으로 연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 늘어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까지 신내관매직이라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당 내정자 스스로 그 대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도 조금이나마 사죄와 반성을 실천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민년 측은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한 채의 흠결도 없는 듯 행시하고 있습니다. 세민년 소속 전 대선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민년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민년은 인사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임명 불가를 거의 당론으로 못 박아 놓은 듯 합니다.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홍 글씨를 씌워놓고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정치 판관이라도 되느냐 오만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기부 동기에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면 그 또한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세민년의 어깃장은 그저 총리 후보자를 악의적 정치 공세의 표적으로 삼아서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이용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세민년의 목표인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의 시계바퀴를 끊임없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국정 방해 행위를 이점에서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만 쉬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세민년의 목표인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식물 대통령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의 시계바퀴를 끊임없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국정 방해 행위를 이점에서 거두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은 전 세무그룹 회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명은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선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 씨는 한국, 프랑스 양국법에 의해서 범죄자 인도 대상이 되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유 씨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프랑스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주길 바랍니다. 유명한 일가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 불응, 도피 행각도 모자라 종교 탄압이라는 궤변으로 대한민국 법에 정면 도전하며 자신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유명한 일가 체포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유 일가의 체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유 씨 일가는 지금이라도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떳떳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는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부총리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도 덧붙이십니다. 이제 총리, 경제부총리,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의 삼각편대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어 책임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당시 세민년은 조직 개편안을 발목 잡아 국정 운영에 차질을 주고 정부 출범을 지연시켰습니다. 세민년이 그때의 향수에 젖어 또다시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국정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야권도 이런저런 꼬투리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건전한 비판과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일본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대형 로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군대 위안부와 독도, 동해 병기 문제와 관련한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부정하고 오만강아 집에 사로잡혀서 돈으로 진실을 바꿔보려는 일본 정부의 형태는 속된 말로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역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 친소에 따라 진실로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계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일본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